이중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라면 생기지도 않을 일들,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 요즘은 당면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윤리 문제는 이제 거치장이 아니라 현안입니다. A, B 부부에게는 5살짜리 외동딸 C가 있다. A, B는 C를 깊게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C는 건강검사 결과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C는 지금까지 화학요법을 받아왔지만 그다지 좋아지지 않아 주치의로부터 이 상태라면 앞으로 3-5년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주치의의 말에 의하면 C에 대한 치료법은 골수 이식이다. 그러나 C의 백혈구의 형태가 희귀해 골수에게 제공자가 거의 없다. A도 B도 C와 백혈구의 형태가 맞지 않는다. 만약 C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태어나면 그 동생의 백혈구의 형태와 C의 형태가 일치할 가능성이 25% 정도로 높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래서 A, B는 C의 동생 D를 낳아 백혈구의 형태가 맞으면 C를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임신을 했다. 다행히 태어난 아이 D는 여자아이로 다행히 백혈구의 형태가 C의 형태와 정확히 일치했다. 의사는 부모의 신청에 의해 D가 1살이 지났을 무렵 안전하게 골수액을 채취하여 C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무사히 실시했다. 그 결과 C는 살아나게 되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윤리적 문제는 없는가? 현대 과학이 가져온 생명공학의 획기적 발전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고질적인 식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의료 영역에서 불임치료, 대체장기 생산, 불치병 및 난치병의 퇴치, 수명 연장의 꿈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아무런 구제 대책이 없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기회와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중 가장 큰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동생 D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태어나게 된 배경에는 언니 C가 있습니다. D는 C에게 종속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1살이 됐을 때 C를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 역시도 방치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D의 골수액이 운 좋게 맞아서 다행이지 맞지 않았다면 D 역시 비난을 받았을 것이며 부부는 또 다른 임신을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클론 인간이 탄생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이 깔린 소년과 부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응석을 받아줘서 불량자가 되어버린 소년이 있습니다. 언제나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조르러 옵니다. 부모는 몸만은 다치지 말라고 부탁하며 소년이 원하는 만큼 돈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더더욱 삐뚤어져 갑니다. 가끔 부모가 설교하면 소년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듯이 말대답합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이 말을 들으면 부모는 입을 다물어 버리고 돈을 내밉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소년이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라고 말하니 몇 명의 남자들이 집을 방문합니다. 부탁한 것은 우리들이다. 자, 함께 가자 라며 남자들은 소년을 데려갑니다. 소년은 몹시 당황해서 부모를 보지만 부모는 슬픈 듯이 전송할 따름입니다. 이 부모는 예전에 몹시 가난했을 때 암거래 조직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이 1명 낳아주면 생활을 평생 완벽하게 보장하겠다. 15살까지 몸 건강하게 기르면 데리러 오겠다. 물론 조직은 장기를 매매해 돈을 벌 목적이었습니다. 소년은 이미 수단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목적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은 전형이자 궁극적인 예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언니를 위해 낳은 동생은 죽이지 않고 키우면 언니와 똑같이 사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어딘가에 자신은 언니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생각은 남을 것입니다. 이 역시 개인을 수단으로서 취급한 알기 쉬운 예입니다.